전기차를 소유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그중 7, 10명은 전기차를 구입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세련되고 화려해 보이며 제조사들이 내세우는 성능은 마치 내연기관차를 훨씬 뛰어넘는 듯이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추위에 배터리가 방전되어 차가 멈추거나 차량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비용 등 제조사에서는 구입 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중고 거래를 9개의 미국 주에서는 아예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17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표면적으로는 공공 전기차 충전소가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순간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충전기가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그중 3개는 고장났고 하나는 누군가 사용 중이며 마지막 하나는 자물쇠로 잠긴 게이트 뒤에 있어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전기차 이용자들이 자주 겪는 일이며 농촌이나 소도시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미국 전역에는 6만 1천 개 이상의 공공충전 지점이 있으며 이들 지점에는 20만 4천 개가량의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 꽤 괜찮아 보이지만 미국 전역에 존재하는 16만 개 이상의 주유소, 각각 6개에서 12개 정도의 주유 노즐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만 개의 연료 주입 지점과 겨우 수십만 개의 충전 포트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충전 포트는 레벨 2 충전기로 완전 충전까지 수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장거리 여행 중이라 차량 배터리가 거의 소진되었고 내비게이션이 20마일 떨어진 곳에 급속 충전소가 있다고 알려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막상 도착했더니 해당 충전소는 작동하지 않거나 더 나쁜 경우 테슬라 전용 슈퍼차저이고 당신이 운전 중인 차량은 기아 EV6일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NACS 표준이 점차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브랜드 간 호환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현재의 주유소처럼 폭넓고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전까지는 전기차 운행은 집에서 충전할 여건이 없거나 대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도박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충전소를 찾는 일이 어렵다고 느껴졌다면 실제로 충전하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 45분, 12시간, 심지어 하루 종일 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날 전기차 사용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주유는 단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전기차를 사용할 경우 이런 편리함은 거의 사라집니다. 최신형 급속 충전기 레벨 3 직류 고속 충전을 사용하더라도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하는데 20분에서 60분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모든 조건이 완벽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기다림 없이 충전기와 차량이 호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죠. 대부분의 전기차 운전자는 레벨 2 충전기를 사용해 집에서 240V 콘센트를 통해 충전합니다. 이 경우 완전 충전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일반 가정용 콘센트 레벨 1밖에 없다면 배터리 절반 충전에도 24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충전기를 꽂고 떠나는 주유소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인근에 단 하나뿐인 급속 충전기가 다른 사람이 이용 중이라면 그 사람이 충전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본인의 순서가 옵니다. 빠른 속도와 즉각적인 이동에 익숙한 내연기관차 사용자라면 전기차로의 전환은 생활 리듬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시간, 그것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격표를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동일한 급의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할 때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10,000에서 $20,000 정도 더 비쌉니다.
예를 들어 쉐보레 볼트의 가격은 27,000달러 전후지만 비슷한 등급의 쉐보레 트랙스는 22,000달러 이하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와 같은 브랜드를 고려할 경우 시작 가격만 해도 5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이며 여기에 추가 옵션이 더해지면 가격은 훨씬 높아집니다. 이처럼 가격이 높은 주된 이유는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구성 요소 중 가장 비싸고 생산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금 혜택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제한, 차량 가격 상한, 생산지 요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에 레벨 2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도 5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들며 시공비는 별도입니다. 이는 내연 기관차 사용자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입니다. 정부 보조 없이도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예산이 제한적인 소비자에게 전기차는 여전히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점차 충전 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몇 년 지나면 금세 약해지듯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리커런트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매년 배터리 용량은 2에서 3%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8년 후 원래 300마일이었던 주행 가능 거리가 240마일 이하로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후가 매우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는 이 현상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테슬라 차량 중 10만 마일 이상을 주행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형 닛산 리프나 쉐보레 볼트는 6년이 지나면 20% 가까이 주행거리가 감소한 사례도 많습니다. 고온 환경, 반복적인 급속 충전, 잘못된 충전 습관 등은 배터리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기차 대부분은 8년 또는 10만 마일의 배터리 보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보증일 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용량 저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차량은 정상 작동하더라도 충전 후 이동 가능한 거리는 크게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주행거리 불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완전히 고장나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오래 가길 바라는 부품입니다. 바로 배터리입니다. 보증기간이 지난 후 배터리가 고장나면 교체 비용은 보통 12,0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S나 루시드 에어 같은 고급 모델은 배터리 교체 비용이 25,000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비용에는 부품값은 물론 공임과 검사비도 포함됩니다. 이런 현상은 고가 차량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대 코나 일렉트릭, 폭스바겐 ID, 4, 포드 머스탱 마하, 2, 기아, EV6 같은 대중적인 전기차도 배터리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니 쿠퍼 SE나 BMW i3와 같은 소형 전기차도 상황에 따라 $10,000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차량의 중고시장 가치보다 높아져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기차는 8년 또는 10만 마일 배터리 보증을 제공하지만 보증이 만료되면 전적인 부담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건 DIY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배터리가 완전히 사망하기 전에 다양한 경고 메시지나 이상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전기차를 처음 타보면 300마일이라는 주행 가능 거리가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는 완전 충전 시 200에서 300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 운행 시 이 수치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고속주행, 무거운 적재, 추운 날씨, 에어컨 사용 등은 주행거리를 50에서 100마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250마일 모델을 샀는데 실제로는 겨우 180마일밖에 못 간다는 사용자들의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전기차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EPA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주행 환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위해 내연기관 차량인 토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는 한 번 주유로 500에서 600마일까지 주행이 가능해 훨씬 자주 멈추지 않고도 여행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운전 시 전기차는 충전소의 위치와 작동 여부까지 철저히 고려해야 하며 일부 사람들은 아예 엑셀로 경로를 설계해가며 국가 간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 내 근거리 주행이라면 전기차가 괜찮을 수 있지만 시골 지역이나 외곽 거주자 또는 장거리 운전이 잦은 사람에게는 주행거리 불안이 여전히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평균적으로 30에서 4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 협회 AA와 유럽 및 북미 지역 사용자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온화한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지만 기온이 낮아지면 내부 화학 반응이 둔화되어 출력이 떨어집니다. 포드 머스탱 마하 2, 현대 아이오닉 5, 테슬라 모델 3과 같은 차량들은 겨울철에 Consumer Reports 및 Recurrent Auto 등의 기관에 의해 테스트되었으며 영상 0도씨 가까운 조건에서 충전 속도는 느려지고 주행거리는 짧아졌습니다. 초기에는 회생 제동 시스템도 제 기능을 못하며 실내 난방 역시 배터리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내연 기관차는 엔진열을 난방에 활용하지만 전기차는 히트펌프나 전기 저항식 난방기를 사용해 배터리 전력을 직접 소모합니다. 짧은 이동거리에서는 차가 데워지기도 전에 배터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3,000파운드의 화물을 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행 가능 거리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포드 F, 150 라이트닝이나 리비안 RLT와 같은 전기 픽업 트럭은 10,000파운드 이상을 견인할 수 있다고 광고되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실험에 따르면 5,000파운드만 견인해도 주행거리는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즉, 원래 300마일이던 주행 가능 거리가 견인 상태에서는 150마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무게 증가, 공기 저항, 배터리 부하 증가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견인 중 충전소 이용도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공공 충전소는 견인 차량을 고려한 구조가 아니므로 트레일러를 분리해야만 충전기 접근이 가능합니다. SUV 모델인 폭스바겐 ID, 4, 현대 아이오닉 5, 테슬라 모델 Y 역시 1,500에서 3,500파운드까지 견인할 수 있지만 루프렉이나 트렁크 적재량 증가만으로도 주행거리는 줄어듭니다. 자주 무거운 짐을 싣거나 견인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출력은 충분하지만 배터리 소모량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출시된 대부분의 전기차는 EPA 기준의 공식 주행 가능 거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실제 환경에서의 수치는 이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행 속도, 날씨, 경사, 바람, 운전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300마일을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된 차량도 고속도로에서 시속 70마일로 계속 달릴 경우 220마일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난방 사용 시 전력 소비는 더 커집니다. 무거운 짐을 싣거나 언덕길을 올라가면 추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테슬라 모델 Y, 기아 EV6, 폴스타2 등의 차량은 실제 주행 시험에서 공표된 거리보다 10%에서 25%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용 중인 타이어 종류나 트렁크 적재량도 주행 가능 거리 차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전기차 사용자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긴 여행뿐 아니라 출퇴근조차도 배터리 잔량이 낮을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수치는 거짓이 아닙니다. 단지 실험실 환경에서 나온 최대값일 뿐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일은 겉보기에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밤새 충전하면 되겠지 싶지만 모든 주택이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고나 전용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 집에서 충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건물에 충전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실정입니다. 단독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레벨리 충전기 설치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투자입니다. 충전기 본체 가격은 $500에서 $800 정도이고 설치 공사는 $2,000 이상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전기 패널과 배선 전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콘센트를 사용하는 레벨1 충전기는 완전 충전에 24에서 48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자주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전기 요금의 변동, 피크 시간대의 추가 요금, 태양광 설비 설치 공간 부족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 가정용 충전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복잡한 프로젝트로 변하게 됩니다. 집에서 충전이 불가능한 경우 결국 불안정한 공공충전소에 의존해야 하며 충전은 사실상 시작에 불과한 과정입니다. 향후 5년 또는 10년 이상 전기차를 사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현재까지 전기차가 10년에서 15년 이상 사용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는 여전히 비교적 새롭고 해당 수명을 채운 사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전기 모터, 배터리, 전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주요 부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노화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지비용, 중고차 가치, 내구성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20만 마일을 넘기면 어떤 부품이 고장날지, 어느 시점에 어떤 수리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배터리는 점진적으로 성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델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받지만 다른 모델은 빠르게 지원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피아트 500이나 BMW i3 같은 초기 모델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고장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습기나 부식, 전기 구동 시스템의 이상 반응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전기차가 점점 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리는 단순한 공구가 아니라 고급 엔지니어링 역량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사들은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리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현재 전기차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하면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도로안전보험협회 EIHS, 널트월렛, 방크레이팅의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내연기관 차량 대비 15에서 25%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수리 비용이 더 높습니다. 배터리, 센서, 차체 외장 등 주요 부품의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비쌉니다. 심지어 가벼운 충돌이라도 배터리나 감지 센서가 손상되면 수리 비용이 $5,000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신 전기차는 첨단 기술이 다수 적용되어 있습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대형 터치스크린, 고도화된 소프트웨어는 운전의 편의를 높여주지만 고장 시에는 수리 비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전기차는 아직 서비스 가능한 정비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 인건비 또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전기차가 신차이자 고가 차량인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자산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비록 무사고 운전 이력이 있고 안전 운전자로 평가받더라도 전기차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고 전기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곧 구매자의 선택지가 적고 가격은 높으며 불확실성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많은 중고 전기차는 보증기간이 끝났거나 만료에 임박한 상태이므로 수리나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연식과 주행거리를 가진 차량이라도 이전 사용자의 충전 습관이나 주행 방식에 따라 배터리 성능이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중고 전기차 매물에는 배터리 상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많은 딜러들도 이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프트웨어가 오래되어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거나 지원이 종료된 차량도 존재합니다. 어떤 전기차는 제조사로부터 기능 업데이트나 기술 지원이 중단되면서 활용 가치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5년 된 전기차는 최신 모델에 비해 구형화되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자가 적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을 경우 중고 전기차의 감가상각은 더 커지고 판매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점검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 일조차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비소가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는 전기차 소유자들이 마주하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는 전용 장비, 특화된 기술 교육, 고압 전기 안전 기준이 요구되며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독립정비소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공식 서비스 센터조차도 경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인버터, 통합 충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공인 서비스 센터 또는 제조사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높아지며 대체 수단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 그 불편함은 더욱 큽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부품조차도 수급이 어렵거나 제조사 생태계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비공식적인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전기차 수리에 특화된 고급 기술 인력은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정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은 빠르고 저렴한 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기차는 운행 시 대기 오염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는 상당한 환경 부담이 따릅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과 같은 희소 금속이 대량으로 필요하며 이는 대부분 환경 규제가 느슨하거나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국가에서 채굴됩니다. 예를 들어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0% 이상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동 노동과 열악한 작업 환경이 문제로 자주 거론됩니다. 광산 개발은 토양 황폐화, 지하수 오염, 독성 물질 배출 등 지속적인 생태계 파괴를 초래합니다. 배터리 하나를 제조하는데 최대 50만 갤런의 물이 소모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칠레 아타카마 사막과 같은 극심한 물 부족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기차가 주행 중에 탄소 배출이 없다고 해도 전체 탄소 발자국은 전력 생산 방식과 원재료 채굴 방식에 크게 좌우됩니다. 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순환 경제 체계를 갖추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배터리 원자재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환경 우려 역시 함께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는 분명 친환경 미래의 핵심이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불편한 진실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전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바퀴 달린 컴퓨터에 가깝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운행의 상당 부분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면 전반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브레이크, 충전 시스템, 심지어 시동까지 모두 프로그래밍된 코드에 의해 제어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기능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터치스크린 멈춤, GPS 오작동, 원격 업데이트 실패, 갑작스러운 시스템 다운 등 다양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어 잠김, 배터리 잔량 오표시, 주행 모드 전환 실패 등은 모두 프로그래밍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때로 주행 중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무선으로 진행되더라도 해결까지 수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 모델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능 자체가 비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원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불편과 실망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기차는 감가상각 속도가 빠르며 일부 모델은 내연 기관차보다도 더 가치 하락이 급격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모델도 존재하지만 많은 차량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잔존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CCArs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전기차는 5년 내에 절반 이상의 가치를 잃는 반면 같은 기간 내연 기관차는 평균 38% 정도만 하락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기술 발전 속도입니다. 새 모델은 더 긴 주행거리, 더 빠른 충전 속도, 최신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고 출시되므로 2년 전 모델도 급격히 구형화되는 일이 흔합니다. 또한 배터리 성능 저하는 중고차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원래 300마일을 주행하던 차량이 220마일로 줄어들었다면 외형이 멀쩡하더라도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차에 보조금이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굳이 보조금 혜택이 없는 중고차를 비싼 값에 구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기차의 중고 시장에서는 재판매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몇 년 후에 되팔 생각이라면 내연 기관차만큼의 가치 유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를 사용할 때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비결을 확실히 익히셨다면 차량 구매 전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잠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